안녕하세요, 고찬스피드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공지능 쪽에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한번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반론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XA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앞에 X라는 걸 붙인 건데요. 이게 이제 왜 갑자기 X지? 이게 Explainable AI, 그러니까 explain이 설명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AI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킬 때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사실 있을 수 있는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전에 다른 학습 방법들이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건지를 사람이 조금 약간 다듬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다 하고, 이건 되게 이제 막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뇌 구조를 본따서 이제 그 방식을 본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뇌가 뉴런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뉴런이 여러 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본따서 인간이 정보 처리하는 거를 인간의 뇌구조, 뉴런 뇌구조를 본따서 하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딥하게 여러 층,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제 본따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많은 층의 그런 구조를 쌓아서 그걸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한번 시켰더니, 사람이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한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더라. 특히 이제 그 사람의 인지 능력, 그러니까 이제 시각하고 청각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있는 능력 쪽에 관련이 된 쪽에는 딥러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 거죠. 이제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유명해진 것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이제 그 컴퓨터가 얼마나 이미지 인식을 잘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겨루는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벌써 이제 딥러닝이 몇 년 전서부터 다른 방식을 사용한 그런 알고리즘에 비해서 월등한 이제 결과를 냈기 때문에 딥러닝이 이제 유명해진 거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거의 그 시각 관련돼서는, 그 이미지 인식 관련돼서는 인간을 뛰어넘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둔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인공지능을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하다 보니,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 결과는 너무나 뛰어난데, 이게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다 보니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직까지 우리 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딥러닝이 어떻게 계산을, 그 층이 여러 개가 막 있는데, 뉴런하고 본딴 이 구조의 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계산을 어떤 식으로 막 해서 얘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막 하는 거거든요. 해서 이 이미지 인식을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딱 했는데, 근데 왜 얘가 도대체 이걸 인식을 이렇게 했는지는, 그 계산값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뇌를 이해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그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의 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딥러닝 방식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못 됐기 때문에 그걸 본따서 만든 딥러닝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뇌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딥러닝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냥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게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대단한 건가라는 경탄을 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죠, 실제로.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 내부를 모른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근데 결과는 좋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 이제 이 딥러닝 방식의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가 이게 그렇다고 설명을 못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시비비를 이제 가려야 될 텐데, 인공지능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신체적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신체적 한계라든지 이런 거를 뛰어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뇌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을 때 발현할 수 있는 100%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 뿐이지 그게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왜냐면 인간을 본따 만들니까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도 어떤 판단을 하고 나면 내가 그런 판단을 한 경우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이런 판단을 낸 거에서 말할 경우에 저 자신도 이게 설명하지만 100%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를 설명하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그게 필요하죠. 내가 왜 이런 판단을 했고 하는 게 실제로 설명이 안 되면 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저를 오해하게 되거나,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언어로 100% 전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옛날 그 소피스트라든지 중국의 고대 철학자들도 이미 인간의 언어의 그런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XAI라고,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연구되고 지금 이제 딥러닝이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거를 100% 설명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어떤 글을 쓰거나 이런 새로운 걸 창작할 때는 사실은 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는지를 사실 100%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것들, 제가 그동안 읽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제 뇌 속에서 뭔가 무슨 독특한 반응에 의해서 갑자기 아이디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창작이라는 개념에서는 이게 모든 걸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한다는 거, 뇌로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건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미 기존에 있는 그 문법이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거는 새로운 게 아니죠. 그런 새로운 창작도 아니고 그 창조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인공지능이 제가 컨텐츠 창작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인공지능도 역시 딥러닝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분야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창작 분야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인간과는 좀 다른 물성, 그러니까 이런 육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의 뇌구조라든지 이런 걸 그대로 본따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한계, 인간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과 보완제적인 역할을 창작 분야에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텐츠 창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XA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컨텐츠 창작 분야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설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다. 창의적이고 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간이 뭔가 창작하는 거,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에게도 사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컨텐츠 창작이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XAI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 또 창작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이 XAI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얘기 드렸고, 그거에 대한 뭐 반론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제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또 뭐 재미있는 얘기가 새롭게 뭐 생기면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제 책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얘기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